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난 소식을 전하는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한 버스터미널에서 현지 시간 18일 아랍계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고 총격을 가해 이스라엘 군인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이 19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핵 합의로 냉각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미미하게 남아 해빙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AP통신에 따르면 조제프 덤퍼드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이스라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군사 협력을 강화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현지 시간으로 이르면 20일 시리아 상공에서의 양국 전투기 간 충돌을 막기 위해 항공안전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한 버스터미널에서 현지 시간 18일 아랍계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고 총격을 가해 이스라엘 군인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이 19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에 따르면 전날 밤 무장한 아랍계 이스라엘인 남성 1명이 베르셰바 중앙버스터미널에 들어와 권총으로 군인 1명을 쏘고 이 군인의 소총을 빼앗아 총격을 이어갔습니다.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는 이 남성이 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그 군인의 총기를 탈취해 버스터미널에 있던 사람들에게 총기를 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19살 된 이스라엘 군인 1명이 숨졌고 다른 군인 5명과 민간인을 포함한 이스라엘인 10명이 다쳐 치료 중입니다. 부상자 가운데 2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을 가한 이 남성은 현장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이 남성이 이 일대에 사는 아랍계 이스라엘인 모하나드 아라카비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와 함께 아라카비의 범행을 지지한 혐의 등으로 그의 가족 1명을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BBC는 이번 공격이 팔레스타인 거주지인 서안이 아니라 이스라엘 깊숙한 곳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의 제압 과정에서 실수로 외국인 보행자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버스터미널 사건 현장에 있던 에리트레아 출신 난민을 제2의 공격자로 오인해 그에게 발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현재 약 4만 5천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체류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다수는 에리트레아와 수단 출신이라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경찰의 동예루살렘 이슬람 성지 아라크사 사원 진입으로 촉발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서안과 가자 지구 등으로 번지면서 이달 들어 이스라엘인 9명과 팔레스타인인 40여 명이 숨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망자 중에 20명가량은 이스라엘에게 흉기 공격을 벌이다 사살됐습니다. 나머지 팔레스타인인 상당수는 시위 도중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사망했습니다. 충돌이 잦아지자 이스라엘 경찰은 18일 동예루살렘의 유대인 거주지인 아르몬 하나치브와 아랍인 거주지 자발 무카베르 사이에 5m 높이의 임시 콘크리트 장벽을 설치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아랍인 거주지로부터 날아오는 돌과 화염병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팔레스타인의 후손인 아랍계 이스라엘인들과 유대인들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수도 텔아비브를 비롯한 이스라엘 일부 도시에서는 충돌을 막기 위해 학교에서 청소나 시설 보수 등을 담당하는 유대인과 아랍인 노동자들을 당분간 나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2파일간 끊이지 않는 유혈 보복의 악순환 속에서도 평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저녁 예루살렘 중심가에서는 수백 명의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들이 폭력을 멈추고 대화로 풀 것을 촉구하는 평화 행진을 벌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핵 합의로 냉각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해빙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조지프 덤퍼드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이스라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군사 협력을 강화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회담이 시작되기 전 이스라엘을 겨냥한 온갖 위협에 맞서 우리 공동체의 안보 이익을 중대하고 이스라엘의 자유력을 강화하기 위해 할 얘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덤퍼드 의장은 그런 난제의 해법은 협력에 있다고 확신한다며 나는 그런 신념이 있고 여기에 온 이유도 협력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는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의 대책, 이란의 세력 확대, 이란과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관계 등이 논의됐다고 덤퍼드 의장의 대변인 그레그 힉스가 전했습니다. 덤퍼드 의장은 이달 1일 취임 후 첫 방문국으로 이스라엘을 선정했습니다. 이는 최근 이란 핵 합의로 소원해진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미국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비칩니다. 힉스 대변인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군사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며 구체적 후속 논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논의는 이란 핵 합의 때문에 관계가 어색해지면서 중단된 바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패키지에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가 포함될 것이라고 지난 8월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도 조만간 독일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 최근 팔레스타인과 유혈 충돌로 고조된 긴장을 해소할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가 시리아 정부와 마피아식으로 천연가스를 거래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현지 시간 15일 보도했습니다. 바샤르 아라사드 대통령이 이끄는 시리아 정부와 악명 높은 테러 단체인 IS는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 시리아의 가스전을 놓고는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거래를 지칭하는 파우스트식 거래를 하고 있다고 FT는 지적했습니다. FT에 따르면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과 IS는 전력망의 90%를 가스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IS는 시리아에서 최소한 8개의 발전소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개는 수력발전 시설이며 시리아에서 가장 큰 가스 플랜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리아 석유천연자원부는 FT에 보낸 서면으로 된 성명에서 이 문제에 대한 테러 단체와의 협력은 없다고 일축했지만 일부 직원들이 시설물의 보안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IS 밑에서 일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현지 시간으로 이르면 20일 시리아 상공에서의 양국 전투기 간 충돌을 막기 위해 항공안전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MOU가 20일에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면서 언제든 서명이 가능한 문안이 준비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이미 양해각서의 내용과 관련해 큰 틀에서의 합의를 봤으며 현재 마지막 점검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다만 이번 양해각서는 시리아 작전 협력 방안에 관한 광범위한 협정은 아니다라면서 러시아의 시리아 작전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며 단순히 항공안전 문제에 국한해 MOU를 체결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국 간 MOU는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군이 1년 넘게 시리아 상공에서 이슬람 국가 IS를 겨냥한 공습을 진행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지난달 30일부터 아라사드 시리아 정권을 돕기 위한 별도의 공습에 나서면서 양측 전투기 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